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손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같이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전문가 리포트를 읽고 종목 토론방을 기웃거리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결국엔 투자는 그냥 운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투자는 절대 운이 아니라는 점이죠. 단지 여러분이 애초에 승산 없는 게임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게임에서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트와 재무제표만 들여다보는 애널리스트들이죠. 수십억짜리 슈퍼컴퓨터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돌리는 투자 윤행들입니다. 이런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론은 이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숫자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말이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지만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4가지입니다. 투입 금액, 자산 배분, 매수 타이밍, 그리고 보유 기간. 이 4가지만 명확하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얼마를 투자할지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생각. 이건 처음부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투자금을 따로 빼놓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만약 월급이 280만 원이라면 28원, 408원이라면 48만 원을 떼어놓으세요. 대략 월급의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이 비율일까요? 너무 높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너무 낮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0%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균형점입니다. 다음 단계는 비율 결정입니다. S&P 500하고 나스닥 100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전략이 나뉩니다.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SP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변동을 감수하고 성장성에 베팅하고 싶다면 나스닥 쪽을 더 담으면 되죠.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7대3입니다. S&P 500의 72%, 나스닥 100의 28% 정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 비율이냐고요?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큽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멘탈 관리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매달 28원을 투자한다면 약 20만 원은 S&P 500으로 8만 원은 나스닥 100으로 넣는 겁니다. 월 48만 원이면 35원과 13만 원으로 쪼갭니다. 월 18만 원이면 13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사정이 있어서 쉬어야겠다는 단 한 번의 예외. 그 예외가 습관이 되면 투자는 끝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자동화해야 합니다. 생각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매수 타이밍 얘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지금이 최고점 같은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최저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매수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월급날 바로 다음날 또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이런 식으로 고정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날은 무조건 매수합니다. 이게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본질이죠. 왜 이 방식이 수학적으로 유리할까요? 가격이 높을 때는 자동으로 적은 수량을 사게 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모으는 시스템이 저절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질 때 많이 사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막상 그때가 오면 공포 때문에 못 삽니다. 하지만 규칙으로 정해두면 공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매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 구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쌓이죠. 수익은 바로 그 수량에서 폭발합니다.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모이는데요? 좋습니다.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죠.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는 계산입니다. 미국 증시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연 8%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매달 28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원금은 3,36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초반에 투입한 돈은 10년 내내 굴러가고 후반에 넣은 돈은 성장 기간이 짧으니까 평균적으로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적립식은 시간이 갈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20년으로 늘려볼까요? 매달 28만 원이면 원금은 6,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20년간의 복리가 더해지면 원금도 큰데 거기에 성장까지 붙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0년이면요 원금만 1억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리라는 건 원금보다 시간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치솟습니다. 초반에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리는 천천히 시작해서 후반에 폭발하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진짜 승부는 중도 포기하지 않는 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를 권장합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투자금은 그날 바로 빠지게 만드세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투자가 아니라 용돈 저축이 돼버립니다. 투자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점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대3으로 시작했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35%까지 늘었다면 다음 몇 달간은 S&P 500 쪽을 더 매수해서 다시 7대3 근처로 맞추면 됩니다. 굳이 팔아서 세금이랑 수수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는 매수로만 조절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디테일 하나 더. 여러분의 투자 시스템에는 매수 규칙뿐만 아니라 포기 방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기 뉴스가 쏟아질수록 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매수를 중단하는 순간 가장 저렴하게 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무서울 때도 계속 사는 사람은 나중에 회복장이 오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때 매수하셨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자동화였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월급의 10%를 고정합니다. S&P 500 72%, 나스닥 100 28%로 나눕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자동 매수합니다. 1년에 한 번만 비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됩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이게 월등히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분을 시장의 기분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에 연결시키는 시스템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이 방식이 심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길을 놔두고 다시 개별 종목이라는 전쟁터로 뛰어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제 전체를 소유하는 방법이죠.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는 강력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한 40대 후반 남성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단 하나의 금융주에 올인하셨고 그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이 절박하게 물으셨습니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말했잖아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답했죠. 한 그루 나무 위에 집을 지으신 겁니다. 그 나무가 쓰러진 것뿐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투자는 나무 하나를 고르는 경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숲 전체를 구매하는 게임입니다. 한두 그루가 말라 죽어도 숲은 계속 살아있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라나니까요. S&P 500이 바로 그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거대한 숲이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있어요. 테크 기업도 샀고 금융회사도 있고 제약사도 있고 에너지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세요? 한 회사가 부도나도 다른 회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때문이에요. 한 산업이 쇠퇴해도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며 균형을 잡아주죠. 미국 경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이 지수는 결국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난 85년간 미국 경제가 영구적으로 무너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하지만 S&P 500은 어땠나요? 2008년 금융위기는요? 2020년 팬데믹 상황은요? 매번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매번 돌아왔고 심지어 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는 위기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망해도 시장은 계속 존재하니까요. 인류는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비는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성장의 과실이 S&P 500이라는 하나의 숫자 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죠. 경제 시스템 전체에 돈을 넣었느냐 아니면 개별 종목에 베팅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10년 전에 삼성전자만 믿고 올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죠. 다른 친구는 S&P 500 ETF를 샀어요. 그냥 미국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거지 뭐? 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냈을까요? 미국 경제에 투자한 친구였습니다. 이건 삼성이 나쁜 회사라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개별 기업도 시대의 흐름을 완벽하게 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노키아도 몰락했고 코닥도 사라졌고 GE도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했죠. 나스닥 100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미래 세계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클라우드, 메타버스, 바이오 기술 등 앞으로 올 모든 산업이 이 100개 회사 안에 담겨 있어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뒤집었죠.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혁명시켰고요.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미래를 주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나스닥 100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나스닥 100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나스닥 100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떨어질 때도 빠르거든요.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S&P 500과 함께 가져가는 거죠. S&P 500은 안정성을 대표합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성을 상징하고요. 둘을 동시에 보유하면 현재의 안정감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경제의 튼튼한 기반과 경제를 끌고 가는 엔진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내일 당장 계좌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다음 달에도 극적인 상승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해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를 한번 봐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1980년에 S&P 500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1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해야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어요.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뉴스 분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묻는군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미국 경제가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작아져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면 늦은 게 아니에요. 기술 혁신이 멈춰버릴 것 같나요? 아니라면 나스닥 100도 늦지 않은 겁니다.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이죠.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다면 언제 올라타든 결국 목적지까지 갑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니까요. 경제는 앞으로만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저는 직접 종목 골라서 대박 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문 펀드 매니저의 82%가 S&P 500 수익률을 못 이겨요.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퇴근하고 한두 시간 차트 보고 유튜브 몇 개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 글 읽고 시장을 이기실 수 있을까요? 솔직해집시다. 안 됩니다. 그건 과신이에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회사를 잘 알아. 이 기업은 절대 망할 리 없어. 지금이 바닥이야. 이런 확신들이 계좌를 박살냅니다. 겸손해져야 해요.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과 싸우려 들지 않아요. 시장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S&P 500을 산다는 건 나는 미래를 맞힐 수 없지만 경제는 커질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마법 같은 걸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10배 수익 내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있다면 사기죠. 제가 드리는 건 지루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을 S&P 500과 나스닥에 넣으세요.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투자하세요. 뉴스에서 공포를 부추겨도 계속 넣으세요.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이었다는 걸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2%를 S&P 500에 투자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한 말입니다. 그가 평생 개별 종목 골라서 부자가 됐지만 결국 그가 신뢰하는 건 미국 경제 전체였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개별 천재는 이길 수 있지만 집단 천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500개 기업은 수만 명의 천재들이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위에 올라타세요. 근데 선생님, 지금 경제가 너무 불안정한데요. 맞아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1950년에도 불안했고, 1980년에도 불안했고, 2000년에도 불안했어요. 2008년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였고, 2020년엔 모든 게 멈춰버렸죠. 그런데 경제는 살아남았어요. 불안함은 투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불안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두가 부자겠죠. 불안을 견뎌낸 사람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수 투자는 그 불안을 최소화시켜주는 도구예요. 한 기업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망할까봐 잠을 못 자요. 근데 500개 기업에 투자하면 한 회사가 망해도 별일 아닙니다. 10개가 망해도 나머지 490개가 버텨주죠. 이게 분산의 힘이에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나스닥백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지 모릅니다. AI일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우주 산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백에 투자하면 그 모든 가능성에 동시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나만 성공해도 우린 성공입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략은 실수를 불러오죠. 변수가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단순한 전략이 가장 강력합니다. 경제 전체를 소유한다. 이것보다 단순한 전략이 어디 있나요? ETF 하나면 충분해요.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VO를 사든 SPY를 사든 QQQ를 사든 상관없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미국 경제라는 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는 폭풍을 만날 겁니다. 거센 파도에 흔들릴 거예요. 가끔 침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 배는 결국 항구에 도착했다고요. 85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첫째, 증권 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S&P 500 ETF와 나스닥 ETF를 검색하세요. 셋째, 매달 자동으로 매수되게 설정하세요. 넷째, 10년간 잊어버리세요. 진짜예요. 잊어버리세요. 매일 확인하지 마세요.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 전문가 의견 듣지 마세요. 그냥 삶을 사세요.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며 사세요. 투자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굴러가게 두세요. 10년 뒤 다시 계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모았다고? 복리의 마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 미국의 천재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한 겁니다. 500개 기업의 CEO들이 여러분 돈을 불려준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소유해서 생기는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도박처럼 여겨요. 단기간에 대박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부자가 안 됐어요. 그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복리라는 우주 최강의 무기를 이용했어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맞습니다. 핵무기보다 강해요. 처음엔 느립니다. 1년 뒤 12트 올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터집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데 7년 걸려요. 200만 원이 400만 원 되는데 또 7년 걸립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 800만 원 되는 것도 똑같이 7년이에요. 눈덩이가 굴러가듯 나중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집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10%입니다. 나스닥은 더 높아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이면 2.6배, 20년이면 6.7배, 30년이면 17.4배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일부만 꾸준히 넣어도 노후는 보장돼요. 그럼 왜 다들 안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루하니까요. 매일 변화가 없으니까요. 친구들이 나 어제 코인으로 48% 벌었어 할 때 여러분은 나 S&P 500에 넣었어 라고 말하기 민망하니까요. 근데 1년 뒤 누가 웃을까요? 5년 뒤는요, 10년 뒤는요, 코인으로 48% 번 친구는 다음 주에 73% 날렸을 거예요. 반복하다 결국 원금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꾸준히 우상향했을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경주에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기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토끼는 빠르지만 멈춰요. 지치고 포기하고 길을 잃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느려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바로 그 거북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큰 움직임이 없어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보면 항상 결승선을 통과해 있어요. 항상 이긴 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월급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본은 한계가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니까요. S&P 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인이 돼요. 애플 직원이 일할 때마다 여러분 돈이 늘어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팔 때마다 여러분 자산이 커져요. 아마존 배송기사가 택배 배달할 때마다 여러분 계좌가 불어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시스템을 원망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게임을 잘할 수는 있어요. 지수 투자가 바로 그 가장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후회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시작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왜 S&P 500 샀지라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살 걸이라고 후회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20대라면 축하해요. 40년이란 무기가 있어요. 3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해요. 40대, 50대라도 괜찮아요. 20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에요. 공부 좀 더 하고 시장 좀 더 보고 이런 핑계는 버리세요. 공부할수록 더 헷갈려요. 시장을 볼수록 더 겁나죠. 그냥 하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증권 앱 깔고 계좌 만들고 S&P 500 검색해서 10만 원이라도 넣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10년 뒤 오늘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경제는 성장해요. 인류는 발전합니다. 기술은 진화해요. 이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뿐이에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배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해답을 찾으세요. 개별 종목이라는 도박판을 떠나세요. 경제 전체라는 확률 게임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들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기업이 아니라 경제를 산다. 나는 예측이 아니라 성장을 믿는다. 나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본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거예요. S&P 500과 나스닥 100이 그 길을 열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천하세요.